빈센트 반 고흐 1853년 3월 30일에서 1890년 7월 29일 네덜란드 출신으로 주로 남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고갱과 친밀했으며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으로 유명하다. 작품에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등이 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준데르트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그의 어머니는 1857년에 그의 동생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 테오도루스라고 이름 지었다. 1864년 빈센트는 부모와 떨어져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가난으로 15세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1869년 빈센트는 숙부가 운영하는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판화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빈센트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다. 1873년부터는 빈센트의 동생인 테오도 브리셀 지점 구필화랑에서 일하게 되었다. 1873년 3월 빈센트는 헤이그를 떠나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영국에 머물렀으며 1875년부터는 파리 지점에서 일하였다. 빈센트는 런던에서부터 신비주의에 빠져 화랑이를 소홀히 하였다. 빈센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으며 그는 결국 화랑에서 해고당하였다. 성직자의 길을 열망하였던 빈센트는 파리를 떠나 영국 램스케이트로 건너갔다. 그는 매일 성경을 담독하고 설교 활동을 하였으며 복음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빈센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낙방하였고 전도사 양성학교에서도 그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 6개월간 평신도로서 전도 활동만을 허가하였다. 빈센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리나즈로 떠났다. 이곳에서 그는 최하 증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지내며 전도 활동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그의 광신도적인 기질과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교회로부터 전도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80년 시리에 빠진 빈센트는 그동안 계속 해온 습작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빈센트는 미술 공부를 위해 다시 파리로 갔다. 드로잉에 관한 기초 지식이 부족했던 빈센트는 라파르테라는 5살 아래의 미술학도에게서 드로잉을 배웠다. 이후 빈센트의 외사촌이자 헤이그하파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톤 모베 화실에서 유화를 그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았다. 이 시기에 빈센트는 그동안 열광했던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사인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는 과격한 성격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은 충고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곤 했다.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그에게 그림을 지도하던 안톤 모베와도 절교하게 되었다. 빈센트는 크리스틴이라는 매춘부 출신의 여자와 동거를 하며 지냈는데 그녀는 알코올 중독의 매독 환자였다. 빈센트의 가족은 그가 크리스틴과 지내는 것을 우려하였고 동생 테오는 그녀와 헤어지기를 강요하였다. 빈센트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을 괴로워하였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 그녀와 어린 나이를 저버리게 되었다. 빈센트는 이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게 되었다. 마침내 빈센트는 브뤼셀, 헤이그, 앙베르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언제나 노동자, 농민 등 하층민의 생활과 풍경을 그렸다. 초기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은 이 무렵의 작품이다. 1886년 화상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 테오를 찾아서 파리에 나온 빈센트는 코르몽의 화숙에서 베르나르와 툴루즈 로트레크를 알게 되었다. 인상파의 밝은 그림과 일본의 우키요의 부세회 판화에 접함으로써 그때까지의 렘브란트와 밀레풍의 어두운 화풍에서 밝은 화풍으로 바뀌었으며 정열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자화상이 급격히 많아진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그러나 곧 파리라는 대도시의 생활의 실증을 느껴 1888년 2월 보다 밝은 태양을 찾아서 프랑스 아를로 이주하였다.
아를로 이주한 뒤부터 죽을 때까지의 약 2년 반이야말로 빈센트 반 고흐 예술의 참다운 개화기였다. 그는 그곳의 밝은 태양에 감격하였으며 아르리 도개교 해바라기와 같은 걸작을 제작했다. 한편 새로운 예술촌 건설을 꿈꾸고 고갱과 베르나르에게 그곳으로 올 것을 끈질기게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장폴, 고갱과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성격 차이가 심하여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해 12월 빈센트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켜 고갱과 다툰 끝에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 후 빈센트의 생활은 발작과 입원의 연속이었으며 발작이 없을 때에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마구 그려댔다. 발작과 그림 제작에 지쳐 파리 근교 오베르에 있는 의사 가시에게 찾아간 것은 1890년 5월이었다. 한때 건강회복으로 발작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듯하였으나 다시 쇠약해져 끝내 권총자살을 하였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타살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정열적인 작품이 생전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위대한 화가라는 인상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은 1903년의 유작전 이후였다. 따라서 그는 20세기 초의 야수파 화가들의 최초의 큰 지표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있는데 40점 가까운 자화상 이외에도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밤의 카페 삼나무와 별이 있는 길 등이 유명하다.